한국에 온 지 13년 됐어요. 11년도에 제가 경희교육대학교를 이종언어 강사로 수료를 했어요. 문어 수업을 했고 오후에 방과후로 몽골어를 가르쳤어요. 지금 한 15년 넘었죠? 16년 됐어요. 다문화가도 지금 생각해서 통배우사로 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직업인이 된 지 어언 10년째. 첫 출근길을 밟았던 그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들의 월급은 겨우 최저임금 선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 그들이 이주 여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고용주는 다름 아닌 나라였죠. 차별을 지우자고 말하며 정작 차별에 앞장서고 있었던 다문화 사업의 역설, 이주 여성들에게서 직접 들어봤습니다. 저도 지금 월급 받을 때 최저임금이 안 돼요. 130이나 120 많이 받으면. 왜냐면 시간제로 하기 때문에 교통비 이렇게 빼면 남을 거 거의 없어요. 또 방학이 되면 쉬잖아요. 그러면 아예 이제는 손가락 받는 거죠. 제가 2년 반 동안 10개월씩 재계약을 하면서 6개월 동안 한 학교랑 이렇게 계약하고 나서 나머지 6개월은 뭐를 해야 되는지 길에서 헤매고 있는 거죠. 이 학교에 선생님이 강사가 필요하다. 이 정보가 안 오는 이상은 우리가 일자리를 못 찾아요. 아예 교육청에서 우리를 관리를 안 한단 말이죠. 우리가 또 대지금을 이제 못 받아요. 아예 그렇게 규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일주일에 14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우리가 대지금을 받을 수 있게끔 돼 있잖아요. 그래서 대지금도 우리가 못 받고 지금 한 학교에서 많이 해봤자 한 6개월 동안만 할 수 있는 그런 상태. 그래서 퇴직금을 안 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잉 바야르 씨는 2012년부터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이중문화 언어 강사로 일하기 시작했지만 학생을 만났던 시간은 만 4년 남짓에 불과합니다. 학기마다 바뀌는 강사 TO에 따라 이 학교 저 학교를 전전한 것은 물론 3년 동안은 아예 자리가 나질 않아 일을 할 수가 없었죠. 10년 넘었죠. 이렇게 만 10년 넘었어요. 기본 월급 100만 원 정도 했어요. 네, 이 100만 원은 거의 4-5년 정도 그 됐나 없어 100만 원 받고 그 100만 원 중에서 교통비 빼고 시비 빼고 그냥 실제 받는 돈이 아마 7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결혼 이민자한테 지원하는 일자리라서 경력 쌓여서 그냥 나가라는 뜻이죠. 또 일자리 창출 실적 되잖아요. 다문화의 결혼 이민자한테 엄청 일자리 창출 많이 했다 이런 실적에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네가 싫어서 나가면 돼. 하고 싶은 사람이 많다. 왜냐하면 그런 일자리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거 때문에 아무리 싸워도 소용없다고 하는 거죠.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 씨의 일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대졸 이상, 한국어 능력 시험 4급 이상을 보유한 자여야만 합니다. 하지만 처우는 같은 센터에서 같은 시간 동안 일하는 내국인 직원들과 한참 다릅니다. 여성가족부는 이주 여성들이 주로 수행하는 사업을 따로 다문화 가족 특성 사업으로 별도 분류해 호봉과 승진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기본 사업을 진행하는 내국인 직원들은 호봉 기준표에 따라 매년 상승한 임금을 받죠. 저마다 다른 조건을 적용하기 위해 사업을 분리해둔 것과 다름없습니다. 처음에이라서 저는 너무 많은 열정 가지고 일하죠. 이거 뭐 돈이 얼마 버는 거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랑 같은 사람이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이런 어려움을 많이 겪어봤으니까 있는 능력만큼 그분들이 조금 더 빨리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는 마음으로 이거 일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가치관 가지고 일하기 때문에 이거 따지지 않고 열심히 했죠. 최저임금 맞출 수 없는 거죠. 이 예산이. 니들이 다 주부이라서 애들이 키우는 이장하기 때문에 근무 시간이 조금은 양보해 줄게요. 자기 선택해라. 예산이 없어서 월급 못 주니까 그냥 시간 단축하는 것 뿐이는데 그거 가지고 뭐 우리한테 배려하는 말이 하는 것은 너무 진짜 어이없는 거죠. 정부의 시각 자체가 이게 꼭 필요한 곳에서 꼭 필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채용을 반드시 해야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낸 어떤 뉴딜식의 그런 일자리다라고 보고 있는 게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약간 되게 시혜적인 태도,
최저를 정부가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 급여도 최저 기준으로 계속 가져가려고 하고. 애초에 이 일자리를 필수 인력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죠. 1년에 한 번씩 매번 달리 내려오는 예산 규모에 맞춰 월급도 조정됩니다. 사업비가 끊기면 이들에게 급여를 줄 수 있는 수단은 없어지는 것이죠. 국가인권위원회 법에서 어떤 차별행위가 발생했을 때 진정을 할 수 있다라고 법문에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근데 차별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려면은 그 차별 자체가 그 소수자에 대한 적극적 우대 조치에 해당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이 통번역 사업에 이주민이라는 요건을 둔다거나 한국어가 능통한 사람이라는 요건을 두는 것 이런 거는 그 직무의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속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제한하는 것 자체는 차별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거를 벗어나서 비슷한 일을 하고 비슷하게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다른 급여 체계를 둔다던가 임금의 차등을 두게 하는 거는 그 자체는 이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는 직업이 그냥 통역 아니에요. 그냥 통역이라면 그냥 쉬워요. 근데 거의 상반. 그 다문화센터 찾아오는 그 대부분 처음에 적응 안 되고 부부 갈등, 가족 갈등, 거부 갈등 이렇게 와서 싸우고 밤새도록 나한테 전화하고 막 이거 통역사 아니야. 뭔가 자기 필요한 데 언제든지 다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선생님 처음에 먼저 그 우울증 생기고 나하고 내가 끝나고 작년에 선생님도 3명 지금 다 그런 증상 나타나서 정신적으로 힘들었어. 이들에게 우울증은 일종의 직업병입니다. 한때는 같은 처지였기 때문에 과거의 상처가 자극되기도 합니다. 이주 여성들이 지고 있는 마음의 짐이 그대로 옮겨오는 셈입니다. 하지만 센터 측에서는 심리 상담을 위한 병가조차 쉽게 내주질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정말 이주 여성들한테 엄청 많은 교육을 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교육을 했으면 이 사람들을 관리를 하고 조업을 시켜야 되는데 거기서 예산을 다 써버리는 거죠. 계속 일자리를 찾고 있었어요. 근데 없어요. 그래서 일자리를 못 찾고 3년 동안 계속 쉬었어요. 네. 제가 1년이라는 게 저한테는 정말 길고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아이를 어릴 때 우리 아이를 봐야 되는데 그 시간조차 내가 버리면서 교육을 받았는데 지금 와서 너무 이제 후회하는 것도 있고 2년 반 동안 그렇게 안정된 일을 하다가 이제 학교에서 잘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또 다른 거를 배웠어요. 의료 코디네이터하고 또 그 요양보호사 그것도 제가 수료를 했는데 지금 일자리가 없어요. 이미 제가 늦었어요. 그 자리에 다 일자리가 지켜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주 언어 강사 양성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것이 10여 년 전. 마행 씨와 같은 많은 이주 여성들이 이 과정을 수료하고 현장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강사 채용 의지를 밝힌 학교는 턱없이 적었고 매년 줄어들었습니다. 2019년 기준 다문화 학생은 14만 명에 달하지만 다문화 언어 강사는 전국을 통틀어 489명뿐이죠. 그저 출발하면 뭐해? 저도 한국인이야. 근데 제가 한국인처럼 대우 반응 아니잖아. 자기 번구 구조 포기하려 후회하지 않고 이거 사용해야 돼요. 이거까지 포기하고 대한민국 구조 취득하고 그럼 대한민국 국민처럼 대우 못 받는 것은 너무 이해 안 가는 거죠. 내가 이민자들이 나를 항상 고맙다고 항상 언니 부르고 뭐 어디 가서도 나를 뭐 좋다고 막 소문나는 정도 나 그 정도 보람이 있어. 그래 나의 도움을 받아서 잘 사는 사람의 모습이 보니까 내가 보람이 있다. 그거 가지고 내가 지금 견디해서 일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한국의 한 구성원 있잖아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 분들을 차별하지 말자. 같은 이제 인권적으로 같이 하자고 해놓고 여성가족부부터 이제 예산이 없다 이런 이유로 차별을 먼저 엄청 크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인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이주 여성들을 어떻게 더 잘 살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 학교 다니면서 되게 진짜 나는 왜 이런 상황에 이렇게 빠져 있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제가 이제 10년 전에 그렇게 막 이렇게 열심히 배워가지고 그러는데 그 내가 피눈물을 흘리면서 했던 그 시간하고 내 아들하고 같이 있어야 하는 시간을 내가 바르면서 배웠는데도 이렇게 되는 게 너무 어이가 없어요. 누구든지 출신이나 성별, 인종에 구애받지 않고 능력에 따라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곳. 이들은 한국을 그런 나라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한국에 산 지 15년째를 맞은 지금 그들이 생각하는 한국은 다른 나라입니다. 이제 우리가 교육하는 게 많이 필요해요. 그거를 선생님들도 그렇고 학교 학생들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이거를 왜 나라에서 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 되게 많이 큰 차별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외국인 노동자가 어떻게 내국인과 같은 월급을 받을 수 있냐는 질문. 언제까지 당연하게 여겨져야 할까요? 이들은 시혜의 대상이 아닙니다. 동등한 시민입니다.